네, 외환시장 저희가 타이틀을 대선보다 급박한 외환시장이라고 잡았습니다. 이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도 문제인데요. 최근에는 엔화에 대한 원화 환율 역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엔화 약세가 더욱더 급격하게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 때문인데요. 자세한 도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선물의 변지영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특히나 지난 주말에 일본에서 또 자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엔화 약세가 급격하게 더욱더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본과 관련한 문제부터 자세하게 짚어볼까요? 일단 일본 총선 이후에 엔화가 상당히 좀 약세를 보이고 있고 또 앞으로도 당분간 엔화 약세가 불가피하다라는 부분인데요. 아베 신조 자민당 당선자의 그 경제 정책 공약을 한번 살펴보면 현행 1% 수준의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2%대로 상향 수정하고 또 이를 위해서 중앙은행이 무제한 양적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본 은행법 개정도 불가피하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앙은행의 역할을 종전 물가 안정에서 성장까지로 두 축으로 확대를 하고 또 이를 위해서 정부와의 정책 공조를 명문화하겠다는 입장을 피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제 일본은 그 자민당이 이번에서 중의원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를 했고 또 공명당과의 연립정부를 구성할 경우에는 320석을 넘어서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그 일본은 상원에 해당하는 참의원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민주당이 제1당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 참의원이 부결을 할 경우에는 정책 추진이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인식이 상당히 강했지만 이 320석을 넘어서 버리게 되면은 참의원에서 부결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중의원에서 다시 재가결할 수 있기 때문에 자민당은 그 해당 당이 원하는 그 정책을 아주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의석수를 확보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이 일본 은행법 개정 역시도 상당히 좀 어렵지 않은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 한 해 일본을 상당히 공격적인 형태의 양적 완화를 계속해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엔화에 대한 유동성이 공격적으로 좀 확대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당분간 엔화 약세, 다시 말하면 달러 엔 환율의 상승은 상당히 좀 불가피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이제 일본의 현재 경기 펀더멘털 수준 역시도 상당히 좀 좋지 않은 상황이고 또 주요 선진국과 대비할 때에도 유로존과 버금가는 상당히 좀 부진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펀더멘털 역시도 엔화 약세를 계속해서 부추길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나 이제 이 부분에서 한 가지 더 주목할 만한 부분은 일본이 물가가 상당히 조금 낮고 오히려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의 그 실질 금리는 그러니까 낮지 않은 상황인데요. 향후 물가를 더 끌어올리겠다라는 그 목표는 결국은 이 실질 금리가 더 이상 그 점차 높지 않고 점차적으로 낮아질 것이다라는 기대를 반영하게 됩니다. 결국 엔캐리 트레이드를 다시금 부활시키면서 확대시킬 수 있다는 부분이 될 것이고요. 이런 것들 계속해서 엔화 약세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또 내일과 모레에는 일본 중앙은행 뱅크 오브 재팬의 통화정책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아베 신조 자민당 총재가 적극적인 경기 부양을 촉구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나올지도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렇게 계속해서 급락할 수 있는 엔화 그리고 또 우리 원화는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점이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일단은 이제 내일 그리고 내일 모레 정확히는 이제 20일 우리 시각으로 점심시간 즈음에 BOJ의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네. 현 총리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 아베 신조 당선자의 경제 정책과 기조에 그렇게 동의하고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BOJ 회의 결과가 아주 그 시장에서 기대했던 상당히 공격적인 형태의 양적 완화가 나올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네. 특히나 이 양적 완화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번 회의에 대한 기대는 사실상 낮기 때문에 내년부터 다시금 이제 재개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BOJ 회의 결과는 엔화의 단기적인 조정을 야기시킬 수는 있겠으나 종국에는 다시금 엔화 약세가 재개되는 그런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 과정에서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상 엔원 환율이 될 것인데요. 달러원 환율이 하락하는 과정에서도 엔원 환율이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달러 원의 하락을 조금 뒷받침해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수출에 대한 우려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으나 이제는 엔원 환율이 빠르게 하락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비가 상당히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아직까지 이 엔원 환율 절대적인 수준에서 국내 수출을 위협하는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과거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본다면 2007년 중반까지는 748원까지 내려간 적이 있는데요. 당시의 고점도 1,100원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결국은 과거 2007년까지는 과거
6, 7년 정도가는 계속해서 고점 1,100원 아래에서 움직였다는 얘기가 되겠는데요. 그와 비교했을 때 현 수준 1,270원대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상당히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문제는 글로벌 경기가 그렇게 살아나지 않는 상황에서 이제는 환율 효과마저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문제가 될 것이고요. 그동안 엔화 환율이 국내 수출에 미쳤던 긍정적인 효과가 계속해서 빠르게 감소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아직은 그래도 괜찮은 수준이다라는 인식보다는 서서히 이 환율 효과가 사라지면서 대외 경기 둔화에 대한 충격을 그대로 흡수하게 되는 시기에 좀 대비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네, 일본 중앙은행의 회의 결과에 대한 예상도 해주셨고요. 엔원 환율에 대해서도 좀 예상을 해주셨는데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 역시 지금 큰 폭으로 하락을 해서 1,070원대 초반까지 내려온 상황이거든요. 이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도 지수 밴드를 좀 예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남은 올 한 해 외환 시장의 큰 변수도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죠. 일단은 연내 환율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저점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국의 의지에 조금 달려있다고 볼 수는 있겠는데요. 연내 1,070원을 하회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환율은 연말 하락 속도가 당국의 개입과 같은 그 인위적인 부분에 의해서 막힌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될 경우는 오히려 연초의 하락 속도를 그 하락하지 못했던 부분을 보전하면서 더 빠르게 하락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사실상 연말 종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 관련한 그런 환율 외에는 크게 의미가 있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내년 한 해에도 계속해서 달러 원 환율 하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연말 환율과 연말에 더 빨리 하락할 것이냐, 연초에 하락폭을 더 늘릴 것이냐 여부는 일단은 지금 미국의 재정절벽 협상의 연내 타결 가능성이 상당히 좀 주목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공화당이 기존의 강경 입장에서 조금 한 발 물러나서 부유층에 대한 소득세율 인상에 조금 이제 그 조건부 수용 의사를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이 연내 협상이 타결되느냐 여부가 연내 환율을 조금 더 빠르게 하락시킬 것이냐 아니면 연초에 조금 더 빠르게 하락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좀 결정짓는 주된 변수가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연초까지 계속해서 달러 원환율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1,060원대 진입 가능성도 충분히 열어둬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최근에 특히나 주목받고 있는 외환 시장의 주요 변수들 쭉 짚어주셨습니다. 우리 선물의 변지영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